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여의도 뉴스타파, 뉴스타파의 미신타파 시간인데, 자, 오늘은 평창 브리핑 D-11 관전 포인트 해주실 권종우 SBS 스포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에서는 부장이 높아요? 차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습니다. 검찰에서는 차장이 높은 거 아시죠? 예. 예. 그거 이상한데. 대검 차장이 더 높죠. 그러니까. 아니, 부장 다음에 차장 다음에 검사장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아니 삼성은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 국정원도 차장이 바로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삼성 아니래요. 아니래요? 삼성 출신이에요. 아 진짜? 예. 부럽다. 아니, 옷에다 별 3개 달고 다녀요.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시사 만평이죠? 네 스포츠 시사 만평? 스포츠도 종종 그리죠. 스포츠 뭐 일이 있을 땐. 네. 안 팔려요? 근데 그림이? 근데 확실히 그 이슈가 따끈따끈할 때 네. 그 반응들이 많아요. 어제는 예를 들어 치순실 이럴 때. 뭐 그럴 때는 뭐 그러니까 저희 만평 그리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시는데 태평성대일 때는 사실 그 소재가 많이 없는데 또 그 국정농단 때는 뭐 많아서 태평망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출연하셨던 그 서검사 이야기가 예, 뭐 어쨌든 서지현 씨요.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도와주는 분이 만평 작가인데. 네. 지금 막 페이스북 이런 데다 글 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캐리커처를 줄 테니까 내가 그 만평을 하는 거로 만평을 통해서 코멘트를 하는 걸로. 이슈에 대해서 그래야지 관심을 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이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대로 안 할게요. 그래서. 자, 노선영 심석희 논란 빙상연맹 왜 이러나? 네. 이게 작가들이 써준 거예요. 네. 노선영 누구죠? 노인성 선수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여자 선수입니다. 예. 네, 올림픽에 3번 출전했고요. 이번에 나게 되면 이제 4번째 출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뭐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그 안타깝게 유명을 달랬던 노진규 선수라고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앞두고 그 골육종이라는 질병으로 세상을 네. 떠났죠. 이 노진규 선수의 누나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빙상연맹의 그 좀 멍청한 그 행정 처리 때문에 국대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그렇죠.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네. 이번에 이제 어렵게 복귀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비정치회담 하고 있었거든요. 사부. 네. 그때 극적으로 러시아 선수들 2명이 빠지면서 그렇죠. 올라왔다. 마이너스 2였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했어요. 마이너스 2였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노선현 선수가 나가는 종목이 팀 추월입니다. 단체 경기입니다. 3명이 이제 하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빙상연맹의 룰에 따르면 개인 종목 출전 자격이 있어야 단체 종목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하. 근데 빙상연맹은 이걸 모르고 노선현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그게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몇 년간 모르고 있다가 계속 훈련만 하다가 올림픽 이제 열흘 앞두고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청천벽력이었죠. 개인 기록을 관리 안 하고 있었던 그렇죠. 선수네요. 예. 팀 관리 뭐 기억 맞습니다. 말씀드렸냐고. 팀에서 그래서 역할을. 이제 기억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빙상연맹을 빙상의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빙신. 네. 빙신. 예. 빙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때문에 2명이 빠지면서요. 노세르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티켓을 예. 따면서 개인 종목 티켓을 따면서 팀 추월에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노세르 선수가 원래 이제 탈락이 확정되자 이제 올림픽하고는 미련이 없다. 그렇죠.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빙상연맹 회장님이 찾아갔습니다. 노선영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노선영 선수 부모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니까 마음을 돌려가지고요. 노선영 선수가 어제 대표팀 훈련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빙상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줄 알았더니 할만하네. 그래서 그 훈련에 복귀하면서 예. 오래전부터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인데 다시 기회가 왔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아, 뭔가 묵직한 마음의 울림이 느껴지네요. 네. 얼마나 그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그 의미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장에서 선수는 기록으로 말한다. 이게 그 빙상연맹이 이랬잖아요. 예. 스키협회도 이런 아니, 비슷한 빙상이면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스키는 그 다음에 좀. 그 예. 뒤에 할게요 그러면. 네. 심석희 선수도 화가 나서. 여기 메달리스트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고2 때 어마어마한 그렇죠. 메달을 땄잖아요. 소치 때 금메달 땄죠. 소치 때 네. 고2인가 그랬었죠? 예.
그리고 키가 커갖고 넌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키가 꽤 커요 진짜로. 175cm 정도 됩니다. 나하고 비슷하네 2m 안 예. 되기는. 분명히 큽니다. 심석 아니, 선수가. 2m 안 되기는. 아니 그리고 더 커 보이죠. 예, 예. 스케이트를 신었으니까. 그것도 워낙에 슬림한 그렇죠. 친구라 팔다리가 깁니다. 길어요. 예. 굉장히 길어 봤어요? 보이죠. 예, 저는 몇 번 봤죠. 인터뷰도 하고. 만평 그리려고요? 아니요, 뭐 방송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키가 크면 적절하지 않나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키가 크면 일단 그 단거리에서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일부의 뭐 편견도 있는데요.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원심력이 뭐 근데 장거리에서는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선수마다 다른데요. 이 심석희 선수는 하나 충격인 게 그 폭행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10년 동안 가르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픽업해서 강릉에 예. 있던 선수를 오.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던 그만큼 어찌 보면 애정이 더 많은 그런데 이 심석희 선수가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민정 선수라는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성적 낼 거냐 말고,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매몰돼 있으면 그렇게 가까운 코치 선수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안타까운 거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그날 방문 안 했으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 그 자리에 나왔어야 돼. 헤드 테이블에도 앉고 그렇죠. 예, 쇼트트랙 팀하고 단체 촬영할 때 에이스니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모습을 안 드러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 그때 뭐 이제 이런 기자들이 얘기가 이제 있었죠. 취재를 들어가면서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예. 안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뻔했네요. 않을 뻔했죠. 예. 그렇죠. 근데 빙상연맹 예전부터 우리도 여기 잠깐 한번 다뤘는데 파벌이 이렇게 세고 네. 다 파벌이 우승하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 선수가 우승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도 돌고 안현수 선수가 이 파벌에 지긋지긋해갖고 빅토르로 귀화했나요? 그렇죠. 러시아로 빅토르. 했죠. 러시아로 해서 빅토르 아니죠. 러시아로 귀화했지. 네, 빅토르란 예, 예.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빙상에서는 결국 큰 세력이 한국 체대를 나온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체대판이야 쉽게 말해서 비한체대판이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대도 세잖아요. 센데 이제 약간 파워면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죠. 예, 한체대. 맞습니다. 단국대파도 있는데. 반대 출신들이 그 중간에 한번 밀렸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안현 선수도 한국 체대.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 있죠. 빙속에. 예, 이게 이상화. 한국 체대입니다. 아하. 근데 한국 체대라고 해서 또 완전히 다 똘똘 뭉치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약간씩 좀 소파벌이 또 있습니다. 누구 이런 선생님 상황인데. 밑에서 배웠느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빙상의 문제는 이제 파벌도 파벌이고요. 아까 그 노선영 선수가 그 빙상연맹이 이제 국제연맹의 그 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요. 한 번은 하면 이제 실수라 그러는데 여러 번 하면 실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여러 번 썼는데 가장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승우 선수 있잖아요. 메스타트 1위. 네. 이승우 선수가 2년 전에요. 이승훈. 네, 선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빙상연맹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방탄복 비슷하게 옷 그 강화라. 그러니까 이 자상을 방지하는 그 날에 선수가 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규정을 강화했어요. 반드시 거의 방탄에 가까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올해부터 바꿔 입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날에 찔리지 않거나 베이지 그렇습니다. 않게. 예, 소재를 바꾸라는 거를 공문을 대회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미 공고를 했는데 빙상연맹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걸 대회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맞추다 보니까 이 경기복이요. 이 피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선수로. 그렇죠. 그래서 선수는 이미 캐나다로 가 있고 급하니까 네덜란드 업체가 만들었거든요. 가서 네덜란드에 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회 앞두고 하루 전날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생각보다 작았던 거예요. 그거 대회에 나갔는데 나가기 직전에 옷이 작아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 대회 못 나가죠. 그래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0점. 아예 경기 출전을 못 해가지고 0점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순전히 연맹 때문에. 그렇죠. 야.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0점 처리되고 떨어졌어요? 아니 월드컵 랭킹이 이제 떨어지죠. 점수가. 이게 포인트로 이제 랭킹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대회에서는 0점을 받아버리고. 이것도 이제 빙상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다가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요. 뭐 수십 년간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현상은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왜? 저도 빙상을 굉장히 오래 취재했는데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빙상연맹이 사실 삼성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년째. 지금 현 회장도 삼성 계열사 사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처에도 삼성 출신들이 있습니다. 왠지 정유라 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삼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반도체 초일류주의 뭐 기술 이런데요. 빙상연맹 이 운영하는 거 보면 이게 3류 4류도 안 되는. 가만히 있어봐. 빙상에 무슨 이 최순실 적폐 세력이
찾아볼까요? 또아를 트고 있나? 아, 찾아볼까요? 느낌 이게 촉이 쏠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동계 스포츠 센터라고 있었잖아요. 예. 장시호 아, 관련된. 예. 장시호 동계 스포츠 센터. 왜냐하면 그 빙상 그 스포츠 예. 하시는 분들이 삼성의 어떤 그 장학금이나 이런 걸 안 받은 에이스 선수들 거의 없어요. 뭐 그쪽에 또 돈이 된다는 촉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 장시호 씨 그대로 놔뒀으면 그 동계 스포츠 센터 해갖고 그게 평창 올림픽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대 대고 쪽쪽 빨아먹고 있을 거 아니야 엄청 지금. 빨았겠죠. 예. 그리고 폭행도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고요. 2014년 소치올림픽 직전에는 성추행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맞아요. 내세요. 그래갖고 그때 기사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나죠. 네. 급하게 또 해임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가대표 훈련 중에 우리나라 에이스 선수가 후배를 폭행을 했어요. 고교생 예. 후배를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 당한 선수는 또 미성년 음주 그다음에 뭐 만취 상태로 여자 숙소에도 새벽에 침입하는 등 이게 뭐 비리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왜 계속 재발되냐면요. 예. 처벌이 솜방망입니다. 한번 제 식구 감사기처럼 아니 이런 거죠. 우리 개파면 예를 들어 우리 권 기자님이 네. 뭐 실수해. 네. 기사 페이크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써. 근데 내 직계야. 그럼 권 기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워낙에 협회 내부가 좀 폐쇄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그 몇 번 이런 비슷한 건으로 취재를 가면 누구냐 그 해당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협회가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보가 네, 아니면 그렇죠. 그냥 쳐내고 그- 내로남불. 밴쿠버 때 금메달 땄던 이정수 선수라고 있어요. 쇼트트랙에. 네. 이정수 선수가 그 이후에 굉장히 곤란한 시간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 선수의 아버지라든지 이 선수라든지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디 그 찌르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협회 이종우 안쪽에서는. 선수가 지금도 선수로 뛰나요? 아유 지금은 없습니다. 네, 멤버에 없어요. 단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케이스 찾아보면요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이 쇼트트랙이 어느 날부터 그 메달 바치되고 그 뭔가 이게 동계 스포츠의 어떤 메인이 되면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은폐업해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두 번의 실수로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곪고 곪았던 것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툭툭툭 다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빙상연맹 내부의 파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제가 네. 물어봤습니다. 그 삼성 출신 이제 그 지평부한테 왜 이게 정화가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삼성그룹에서 이 경기인들을요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연맹이 두 가지예요. 삼성 출신 사람들이 있고 순수 이제 경기를 했던 사람들 예, 있잖아요. 운동선수 예, 출신들이 근데 이 있고. 경기인들을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앉혀놓고 대신 위탁 관리하게 하는 체제를 하다 보니 아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부조리가 있어도요 선수들이 참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정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찍히면 그 다음에 국가대표 코치 감독 그다음에 못하니까. 나가서 체육과 교수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장래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맞거나 뭐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참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치권하고 네. 그다음에 법조하고 너무나 닮은 꼴이 방금 우리가 2부 3부에서 서지현 검사 얘기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왜 8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냐. 야 너가 그거 성추행한 거 문제 삼으면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고 이거 취급받으니 또 불이익 당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라가 여기저기가 조폭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조폭 문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적폐죠 적폐. 적폐입니다. 예. 적폐. 예. 조폭은 조폭 나름대로 생리에도 있죠. 있나? 하지 마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없는 것 지금 같아. 뭐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이 평창올림픽 끝나면요 이 빙상계 체육계도요 좀 적폐를 확실히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호 기자님께 오늘부터 미션을 드릴게요. 적폐 대상을요. 예. 좀 취재를 해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진짜. 예. 예. 근데 또 적폐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영향 안 내지 않을까? 예전에- 그럼 적폐 세력이 되는 거야? 예전에 재밌는 일 제가 뭐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예. 그 뭐 한참 정유라 장시호 얘기할 때요. 예. 장시호 씨가 고등학교 때 말 타는 영상을 우리 권부장님이 오. 과거에 취재했던 걸 예. 기억하셔서 끄집어냈어요. 그게 아니 그래갖고 연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말 다 갖고.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 때 승마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말 타는 장면이 그 다 SBS만 있습니다. 오. 그걸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여기 그렇죠. 모닝 네. 와이드도 보도가 됐고 팀에 나온 적이 맞아요. 그리고요. 네. 그 SBS에서
정유라 어렸을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꿈나무로 그러고 SBS에서만 보도했어요. 여기 무슨 적폐세라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왜 이래 여기? 기억나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뭔가 이상해. SBS 삼성 같은 S? 아니죠. 이거 이상한데? 예. 아무튼 잘못 튀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정유라만 보도를 하냐고. 아까 그 스키협회 잠시 얘기했었는데 스키협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24일에 그 결단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복까지 입고 현장에 나타났던 국가대표 선수가 결국 대회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왜요? 스키협회가 규정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500위 안에 있던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320으로 네, 바뀌었거든요. 예, 예. 321호. 네, 그러면 180명이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파인 스키가 이제 속도하고 기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파트에 이제 결국 남녀 한 명씩 4명이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단복을 입고 현장에 나왔던 경성현 선수는 결국 이제 올림픽 며칠 앞두고 올림픽에서 빠져버린 거죠. 경 무슨 선수요? 경성현 선수. 경성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오래전에 6년 반 전에 이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한체육회도 이제 사실상 준비가 부실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아시다시피 김종 전 차관의 일바 그 신년으로밖에 못했거든요. 대한체육회가 그러면서 올림픽 준비가 못했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상위 밑에 그 빙상연맹과 스키협회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스키협회도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그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키는 지금 그렇죠. 예, 네. 회장께서 지금 계속 뭐 법적인 문제로 자꾸 그죠? 검찰청을 들락날락하면서요. 아니 그래갖고 그 롯데 제2롯데월드 보게 되면 그 끝이 두 개가 그렇게 뾰족 솟아있어요. 그게 스키처럼 보인다고. 네, 그렇죠. 스키 앞날처럼 보이더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키협회로 생겨난 거. 깔때기를 여기저기 다 갖다 대시죠. 아니 그리고 전체를 크게 보면 보드처럼 보여요. 보드 갖고 그 차 위에 이렇게 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캐리어. 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 롯데군요. 네. 근데 롯데도 스키협회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없어서. 그렇습니다. 협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예. 근데 정신없다는 건 핑계고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하면 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봉변도 아니야. 정상적으로 당하는 거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형제들끼리 왜 싸워? 우애 좋게 지내야지. 자, 더 이상 선수들이 흔들리는 일 없어야 할 것. 예. 시 이제 작가들이 써준 겁니다. 오, 사라졌어, 작가가. 자, 평창 10일 남았는데요. 네. 이번 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 하이라이트. 뭐 굉장히 뭘, 많습니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쇼트랙, 예. 쇼트랙이요. 스피드 스케이팅. 아까 매스 스타트 이승훈 선수 유력한 금메달 후보. 그렇죠. 현재 세계 랭킹 아니, 1위. 저 티켓. 제가 장사 잘 개인적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사 잘 되고 가장 예, 관전 포인트는요. 이상화 선수가 과연 3회 연속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동계올림픽에서요. 그 전에 우승했어요, 이상한 선수가. 그럼요. 2회 연속 우승했죠. 2010년 밴쿠버, 2014 소치까지 다 오. 우승을 했고 이번에 하면 3회 연속이 돼요. 3회 연속이 몇 메타? 500m. 500. 최단거리.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는 선수가요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본에 누구요? 고다이라 나오. 고다이라 나오? 예. 그 이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 일본 대표팀 간판 선수인데요. 이번에 그 주장이라 그러던데 예. 국가대표팀. 예. 몇 년? 고다이로 나와. 예. 나오. 나오. 나와. 고다이라 나오. 그냥 제일 먼저 나와. 예. 되게 빨라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상화 선수가요. 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 뭐 저런 애가 있구나. 제가 네. 운동을 좋아해갖고 빙상 관계자들 했더니 이상한 선수는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은 선수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수가 네덜란드 코치한테 배우더니 기록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일치월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23번 국제대회에서 연속 우승했고 이번 시즌에 이상원 선수하고요. 7번 맞대결 했는데 7번 다 이겼어요. 그럼 우리도 네덜란드 히딩크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나? 곤란하죠. 히딩크가 아니면- 스케이트 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니면 누구 있죠? 베트남에 박항서. 진짜 여기저기 엄청 튄다. 아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기록 차이가 예. 0.2초대로 지금 좁혔어요. 최근에 0.2초 좁혔고 이번 500m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500m는요. 2번을 뛰어서 합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창에서 처음으로 500m 단 한 번의 기록으로 금은동을 가립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원샷 원킬.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고다에라 나우 선수는 아무래도 여기가 홈이니까. 그렇죠. 아니죠. 이상한 선수가 홈이죠. 아, 이상한 선수가 오니까 이제 상당히 유리하죠. 남의 나라에서니까 우리 속담에 그것도 있잖아요. 개도 지 앞마당에서는 50m 맞습니다. 먹고 들어간다고. 예, 예.
아무튼 이상화 선수가 그 일단은 올림픽 2번의 금메달을 땄던 그 경험 예. 이걸 무시 못할 것 같고요. 또 뭐 말씀하신 대로 홈에서의 어떤 그 이점. 경기에 대한 좀 편안함 이런 네, 것들 그렇죠. 좀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진짜 순식간 그러니까 0.01초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최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에서 항상 빙상만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얼음에서 설상하고 썰매는 금메달은커녕 메달도 하나 없었는데 이번에 출전을 하는지도 처음으로 몰랐어요. 썰매에서 윤성민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딸 것인지 그다음에 설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보드의 최지호 선수가 최지호. 동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메달이 나올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우리나라가 뭐 봅슬레이든 스켈레톤이든 썰매에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 예.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따나요 그럼? 지금 봅슬레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지금 윤성민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이게 또 그 두크루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되게 특이한 게 올림픽에서는 큰 성과를 못 내는데 월드컵에서는 계속 1등했던 선수거든요. 8년 연속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윤성민 윤성민 선수가 선수가 이번 시즌은 뒤집었어요. 두크로스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크리스. 두크로스 라트비아 선수 이름이 라트비아. 라트비아 형제 공- 선수예요. 둘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형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 동생이에요. 동생이 더 잘해요. 동생이 지금 최고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성민 선수가 최근에는 더 대단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아주 주목하고 봐야 되고 요거 배성재 아나운서가 중계하거든요. 아, SBS. 네. 예. 겁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겁나. 지금 보기에. 어제 12초, 그제 12초 올라가니까 준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배성재 아나운서. 최근에 이제 축구 중계 말고 신경 쓰는 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윤성민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야구 투수인 줄 알았더니. 예. 윤성민이 아니고 윤성빈입니다. 윤성빈 여기는. 예, 예. 오. 마음을 딱 비우고 하는 거 윤성빈. 아무튼 대단한 선수예요. 오, 불모지에서. 스켈레톤. 예. 오, 오늘 권종호 SBS 스포츠 부장. 네. 부장이 높아요? 차장이 높아요? 부작은 없죠. 그래요? 자, 권준 만평 작가, 권종호 SBS 스포츠 부장님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 올림픽으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출전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네. 이번에 이제 어렵게 복귀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비정치회담 하고 있었거든요. 사부. 네. 그때 극적으로 러시아 선수들 2명이 빠지면서 그렇죠. 올라갔다. 마이너스 2였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했어요. 마이너스 2였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노태현 선수가 나가는 종목이 팀 추월입니다. 단체 경기입니다. 3명이 이제 하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빙상연맹의 룰에 따르면 개인 종목 출전 자격이 있어야 단체 종목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하. 근데 빙상연맹은 이걸 모르고 노세현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몇 년간 모르고 있다가 계속 훈련만 하다가 올림픽 이제 열흘 앞두고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청천벽력이었죠. 개인 기록을 관리 안 하고 있었던 그렇죠. 선수네요. 예. 팀 관리 뭐 기억 맞습니다. 말씀드리냐고. 팀에서 그래서 역할을. 이제 기억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빙상연맹을 빙상의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빙신. 네, 네. 빙신. 예. 빙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때문에 2명이 빠지면서요. 노세현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티켓을 예. 따면서 개인 종목 티켓을 따면서 팀 추월에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노세현 선수가 원래 이제 탈락이 확정되자 이제 올림픽하고는 미련이 없다. 그렇죠.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홍단 때는 뭐 많았어. 태평망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출연하셨던 그 서검사 이야기가 예, 뭐 어쨌든 서지현 씨요. 예,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도와주는 분이 만평 작가인데 네. 지금 막 페이스북 이런 데다 글 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캐리커처를 줄 테니까 내가 그 만평을 하는 거로 만평을 통해서 코멘트를 하는 걸로. 예. 이슈에 대해서 그래야지 관심을 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생각인데 그대로 안 할게요. 그래서. 자, 노선영 심석희 논란 빙상연맹 왜 이러나? 네. 이게 작가들이 써준 거예요. 네. 노선영 누구죠? 노인성 선수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여자 선수입니다. 예. 네, 올림픽에 3번 출전했고요. 이번에 나가게 되면 이제 4번째 출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뭐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그 안타깝게 유명을 달렸던 노진규 선수라고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앞두고 그 골육종이라는 질병으로 세상을 네. 떠났죠. 이 노진규 선수의 누나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빙상연맹의 그 좀 멍청한 그 행정 처리 때문에
국대 자격을 잃을 뻔했다가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빙상연맹 회장님이 찾아갔습니다. 노선영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노선영 선수 부모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니까 마음을 돌려가지고요. 노선영 선수가 어제 대표팀 훈련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빙상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줄 알았더니 할만하네. 그래서 그 훈련에 복귀하면서 예. 오래전부터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인데 다시 기회가 왔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아 뭔가 묵직한 마음의 울림이 느껴지네요. 네. 얼마나 그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그 의미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장에서 선수는 기록으로 말한다. 이게 그 빙상연맹이 이랬잖아요. 예. 스키협회도 이런 아니, 빙상님이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스킬은 그 다음에 좀. 그 뒤에 할게요 그러면. 네. 심석희 선수도 화가 나서. 여기 메달리스트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고2 때 어마어마한 메달 그렇죠. 땄잖아요. 소치 때 금메달 땄죠. 소치 때 네. 고2인가 그랬었죠. 예. 그리고 키가 커갖고 넌 적절하지 않다.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키가 꽤 커요 진짜로. 175cm 정도입니다. 나하고 비슷하네 2m 안 되기는. 예. 분명히 큽니다 심석희 아니, 선수가. 2m 안 되기는. 아니 그리고 더 커 보이죠. 예, 예. 스케이트를 신었으니까. 그래도 워낙에 슬림한 그렇죠. 친구라 팔다리가 깁니다. 길어요. 예. 굉장히 길어 봤어요? 보이죠. 예, 저는 몇 번 봤죠. 인터뷰도 하고. 만평 그리려고요? 아니야, 뭐 방송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키가 크면 적절하지 않나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키가 크면 일단 그 단거리에서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일부의 뭐 편견도 있는데요. 그 밖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뭐 근데 장거리에서는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선수마다 다른데요. 이 심석희 선수는 하나 충격인 게 그 폭행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10년 동안 가르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픽업해서 강릉에 예. 있던 선수를 오.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던 그만큼 어찌 보면 애정이 더 많은 그런데 이 심석희 선수가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민정 선수라는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성적 낼 거냐 말까.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매몰돼 있으면 그렇게 가까운 코치 선수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안타까운 거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그날 방문 안 했으면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 그 자리에 나왔어야 돼. 헤드 테이블에도 앉고 그렇죠. 예, 쇼트트랙 팀하고 단체 촬영할 때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여의도 뉴스타파 뉴스타파의 미신타파 시간인데 자 오늘 평창 브리핑 D-11 관전 포인트 해주실 권종우 SBS 스포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에서는 부장이 높아요, 차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습니다. 검찰에서는 차장이 높은 거 아시죠? 예. 예. 그 이상한데. 대검 차장이 더 높죠. 그러니까. 아니 부장 다음에 차장 다음에 검사장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아니 삼성은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 국정원도 차장이 바로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삼성 아니래요. 아니래요? 삼성 출신이에요. 아 진짜? 예. 부럽다. 아니 옷에다 별 3개 달고 다니래요.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시사 만평이죠? 네. 스포츠 시사 만평? 스포츠도 종종 그리죠. 스포츠 뭐 일이 있을 땐. 네. 안 팔려요? 근데 그림이? 근데 확실히 그 이슈가 따끈따끈할 때 그 반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순실 이럴 때. 뭐 그럴 때는 뭐 이게 저희 만평 그리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시는데 태평성대일 때는 사실 그 소재가 많이 없는데 또 그 국정